황교안 의원입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대전 장애인 미래복지 정책 포럼과 함께하는 정책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저는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대면을 맞이해갖고 우리 장애계가 함께 저희 의회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제 신년이면서 또 서로 올 한해 힘찬 그러한 한 해를 가기를 기원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면서 또 올 23년도에 우리 장애계가 특히 재난 안전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늦출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맞춰서 오늘 그러한 자리를 이렇게 우리 장애계에서 만들어 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한다는 그런 부분에 제가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굉장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북한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자리를 찾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 잠깐 인사 말씀 좀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민경배 위원장님 잠시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복지환경위원장 민경배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대면전 새해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재난시 장애인 안전대책 모색 정책 간담회입니다. 좋은 정책 대안 마련해 주시면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황경화 위원님께서 우리 장애인을 대표해서 또 시의원을 입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대안을 모색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또 저희 위원회의 소환이고요. 그래서 같이 우리 장애계의 여러 현안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이재경 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겠는데요. 항상 이 복지 쪽에 행정자치위원장이시지만 복지 쪽에 늘 관심을 갖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위원장님이십니다.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저희 이재경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우리 평소 존경하는 황경화 의원님은 대전시의회 후배이고요. 우리 9대 대전시의회 자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선생님. 추운 날씨에 새해 벽두부터 이렇게 오시겠는데요. 우리 황경화 의원님이 꼼꼼하게 세심하게 잘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하신 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할 곳, 낮은 곳에서 낮은 눈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많이 찾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 부대 의원 중에서 자랑스러운 고배우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4년 동안에 우리 황경화 의원님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 이 새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지 않아도 될 만큼 대전시 정책이 바뀌고 대전시 구석구석 모든 문제점이 많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저는 황경화 의원 편입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이재경 의원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비례대표로 들어오신 안경자 우리 의원님 연배가 우리 이금석 의원님보다 많으시기 때문에 소개를 먼저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경자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은 머리로만 이해하던 장애를 우리 황경화 의원님을 뵈면서 그래도 가슴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황경화 의원님 처음에 오셨을 때 장애인이 행복한 세상은 모든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씀에 되게 공감이 가서 작은 힘이지만
앞장서서는 못하겠지만 황교안 의원님 하시는 일에는 최대한 제가 돕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우리 다 함께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구의 의장까지 지내시고 우리 북한에 진짜 그 참 보배라고 할 수 있는 이금선 우리 의원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선 의원입니다. 저는 구의회에 8년을 하고 이제 시의회에 왔는데 시의회에서는 초선 의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경화 의원님과 함께 지금 복지환경위원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 저도 구에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모시는 분이 이상민 국회의원님이시다 보니까 장애인 쪽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시로 오니까 우리 황경화 의원님께서 워낙 많은 활동들을 하셔서 저희는 옆에서 좀 이렇게 보좌하는 차원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나오는 안건들이나 여러 가지 현안 나오는 걸로요. 우리 황경화 의원님께서 뭐 조례를 한다든가 또 현장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거는 저희 북한위에서 함께해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루는 예산이 약 3조 5천억 정도 됩니다. 1인당 한 7천억 정도를 다루는데 5분이 계시고 있습니다. 이 5분이 우리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취약, 약자 이러한 모든 복지 예산을 다 다루시는 분이고 또 저하고 잘 소통하면서 진짜 많은 이런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또 지원도 너무나 잘 해주시는 우리 의원님들이십니다. 제가 상임위를 참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감사의 이런 표현으로 좀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애인 안전대책 모색 정책 간담회 대학에 앞서 패널분을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단체에서 지금 왔더라고요. 우리 의정 우리 박사님께서 담당 박사님께서 쭉 지금 방문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 원체 많이 와서 좀 잘 정리가 안 돼서 제가 다 일일이 소개는 뭐 시켜드리고 저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일단 패널분 소개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측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 근육장애인협회 정민영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장애인 정보협회 정윤호 우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과장 김기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백병일 대전시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대전 장애인 미래복지 정책포럼 상임대표 이한수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전 점자 도서관 이재화 관장님 나오셨습니다. 대전 장애인 미래복지 정책포럼 이동주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한남대학교 박경순 우리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대전 청장애인협회 남성호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22년도죠. 벌써 이제 한 해가 지났으니까 참 많은 사고가 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 아울렛 화재 그리고 우리 이태원 참사서부터 크고 작은 이러한 사회적 안전 이런 불량증으로 사고가 많이 일어났던 해였던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우리 이 안전 취약계층의 사회적 안전은 과연 어디인가 제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그 회기 때 시정
질문을 사회 그 재난 안전 관련된 질문을 시작으로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그러한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우리 이제 앞에 계시는 김경아 박사님하고도 소방 119 안전 그 체험센터도 다녀와서 영상도 찍고 그래 왔는데 거기에 우리 장애인들이 뭐 체험하고 또 그 체험을 통해서 화재 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화재 시 우리 이 장애인들 특히 거동이 이 불편한 매우 사회적 어려운 취약계층이 과연 얼마나 사회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방관께서 이 센터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화두를 꺼냈었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상 지금 이 의회에서도 화재가 발생이 되면 첫 번째 화재 발생 시 안전수칙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그 휠체어 이런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차단이 되면 도저히 뭐 건물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뭐 소방대원이나 제3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 화재 현장에서 탈출을 할 수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됐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민들을 토대로 적어도 매뉴얼 정도는 우리가 만들어서 그래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됐던 것이 지난 22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장애복지과 우리 과장님도 모시고 또 우리 백병일 우리 안전정책 과장님 모시고 또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게 어떤 답을 얻고자 보다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고민하는 그리고 다음번에 또 그 다음번에 보다 나은 우리 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전한 이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고민하는 첫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에서 각 계층의 우리 대표하시는 분이 이 자리에 찾아주셨고 또 방청석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패널들 분께서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 이제 3분 이내에 간단한 이러한 그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이제 방청석에 여러분들과 아니면 우리 패널들께서도 또 질문을 하시겠으면 질의 답변 시간을 한 10분 정도 갖고 그리고 오늘 정책 간담회를 마무리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좋은 그러한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며 또 다시 한번 우리 두 분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뭐 이렇게 한쪽에 돌아가면서 말씀하시는 게 낫겠죠? 우리 전미영 의원님부터 말씀을 좀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담회 관련한 주제 파악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 재난을 지금 현재 시대에 그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이 전염병도 사실은 그런 재난에서 이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저는 그래서 일단 코로나랑 관련된 부분과 지금 그 안전 대책, 화재 시나 지진이 일어났을 때 생각했던 부분들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일상이 코로나를 함께한 지가 벌써 4년 정도가 됐어요. 예,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 거주시설 집단 감염이라든지 중증 신체 장애인 및 발달 장애인 돌봄 공백이 생겼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과 재난 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으로 인해서 청각장애인들의 정보 차단, 수많은 장애인의 사각지대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났어요. 예, 그리고 그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비장애인보다 6배 높은 그 장애인들의 이제 확진자 비율이 6배 높고요. 사망률 비율이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 1.2%, 장애인은 그보다 높은 6배 높은 그 비율 자체는 4%지만 사망률이 28%, 21%라는 거. 예. 그리고 시설 휴관 및 폐쇄로 인해서 돌봄 공백이 오로지 가족 부담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시설 밖의 중증 장애인들이 백신 우선 접종에서 대부분이 배제가 됐어요. 예. 시설 밖 장애인이라면 지역사회에서 사는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 그 비장애인들보다 그런 사망률도 높고 한데도 불구하고 접종 대상에서는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접종이 됐지만 그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배제가 돼서 이런 부분들의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장애인 돌봄 서비스를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강화 차원에서 특별 지원들이 생겼지만 여기 이제 특별 지원 정책이 뭐 그런 거죠. 자가격리 시 활동 지원 서비스, 24시간 서비스, 활동 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 지원, 발달장애인 가족급여 한시 수용, 초중고 장애 학생 돌봄 특별 지원 급여 등이 있지만, 물론 특별 지원이라는 게 좋은 방안이지만, 도와줄 가족이 없거나 활동 지원사가 기피하는 경우에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생활센터가 없고요. 또 병원도 마땅치 않고 또 그 어떻게 보면 공공영역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도 재난적인 전용성 앞에서 지원할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로 시설 휴관 폐쇄로 인한 돌봄 공백을 오로지 가족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대안을 마련하길 바랬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비장애인보다 사망률이 높고 전염병에 취약하기 때문에 재가장애인들보다 백신 우선 접종하는 대안을 마련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특별 지원에 필요한 필수 인력과 편의시설이 가능한 생활센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재난 중에서 전염병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실제 이제 제가 아파트 이제 고층에 살을 때 그 경준이 그런 데서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 사실을 위해서 그 심적으로는 되게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공포감이. 그랬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서 있을 때 그럼 전원을 다 정지시켜 놨을 때 고층에 있고 제가 이제 전동 휠체어 위주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휠체어랑 제 무게를 합치면 200kg 되는 사람을 그 휠체어 무게까지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업고 내려가는 부분도 보통은 이제 비장애인이나 그 상체에 힘이 있다든지 장애 기능에 따라서 좀 더 간접 능력이 있는 분들은 한 분이 업어서도 되는데 저희는 한 분이 안 되고 서너 명 정도, 최소 3명 정도가 거의 기마전 할 때 식으로 업고 옆에서 엉덩이 부축하고 다리 질질 안 끌리게 도와줘야 되는 그 정도의 시스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에 장애인들이 물론 이제 그 뭐냐면 자가 소유의 아파트도 많이 살지만 그거보다 좀 더 저소득층에 해당되고
경제력이 조금 경제활동을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요. 임대 아파트를 많이 사는데 임대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그 층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런 상황일 때 엘리베이터 전원이 나가도 괜찮은 1층에 장애인들한테 우선 그 지원을 한다든지 하는 그 정도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유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코로나 초기에 저희가 이제 확진이 되게 되면은 다 이제 격리를 했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중증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꼼짝도 못하는 우리 중증은 방법이 어떻게 없더라고요. 그 코로나 걸리면은 누가 집에 오지도 않고 또 병원에 또 우리가 입원하면서 욕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 때 들었던 생각이 지금 떠오르는 게 우리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냐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막막했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코로나도 재난이죠. 진짜 끔찍한 재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기관 시설 관련된 부분에서 취약했던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화재 부분에서 어떻게 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장애 유형이 시국의 장애 유형이 있지만은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장애 유형이 상당히 많이 특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적어도 이러한 장애 유형에는 어떻게 구조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매뉴얼을 또 우리 정유영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애인 정보협회 정윤호 회장님 말씀하기 전에 우리 또 다선 의원이시고 우리 대전시 의회를 사실상 이렇게 견인 역할을 해주시는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님 자리를 지금 오셨습니다. 좀 손님 때문에 좀 늦게 오셨는데 잠시 인사 말씀드리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박종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희 존경하는 우리 황경화 의원께서 재난시 장애인 안전대책 모색 정책 간담회를 연다고 그래서 제가 오후 일정을 조금 뒤로 미루고 꼭 참석을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만 손님들이 계속 몰려오는 바람에 개회식 때 참석을 못하고 좀 늦었습니다. 이 자리에 뭐 제가 오랫동안 친분을 맺어 우리 남성호 회장께서도 참석을 하고 계시고 또 장애인 과장도 참석하고 계신가요? 또 저는 늘 우리 황경호 의원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 예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또 장애인으로서 일반인보다 더 큰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제 소신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와 장애인도 저희 일반인과 똑같은 관점에서 혜택을 누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 안전대책이라는 자체도 이것도 우리 국가적인 이런 오늘 간담회를 하는 것도 이 국가적인 책임이요 시의 책임입니다. 이런 간담회가 사실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게 가장 우선해서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게 장애인에 의해서 화장실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일각에서 좀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황경호 의원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1년에 3층에서 장애인 화장실을 단 한 분의 장애인 화장실을 1년에 365일 동안 한 분만 이용하더라도 장애인 화장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코로나의 대책 등등 여러 가지 안전 대책에서도 대한민국에 있는 장애인 가운데 한 명만이라도 혜택을 보더라도 이 안전 대책에서는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정의감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상인이라는 사람들도요, 이 정상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이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함께 가고 함께 숨쉬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통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 나도 언젠가는 혹시 다가올 미래의 장애인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이 제도권에서 특히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경호 의원께서 좋은 정책 간담회를 해주셨는데 저희 우리 상임위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또 존경하는 황경화 의원과도 함께 정책적인 모색을 해서 같이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담회가 좋은 결실을 맺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정보협회 정문 회장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장애인 정보협회 정문화입니다. 오늘도 이제 아침에 이제 재난 문자 코로나 확진자 수 계속 줄어들지 않고 느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중국에서 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변종들 솔직히 상당히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장애인의 코로나 확진 수의 치명률을 조사했던 내용 중에 월별 코로나19 확진 장애인 수 자료에 따르면 비장애인이 확진자의 치명률은 0.16% 정도에 비해 장애인의 치명률은 3.7%로 나옵니다. 거의 23배 정도 높게 나온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에게는 지금의 이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위기, 코로나 상황에서는 솔직히 상당한 위험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 옆에 이제 가림벽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생기고 비대면이라고 하는 또 다른 또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이 변화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 서비스의 단절을 이제 받게 되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발달장애인의 경우 일단 이 마스크 착용도 상당히 이제 거부감도 느껴지고 적응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새로운 규칙도 생기고 또 제약도 많고 사회적 활동 제약도 받으니까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되고요. 그리고 지원 서비스 조금 전에 이제 정민영 회장님이 얘기한 이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라든지 각종 서비스에 제약을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단체도 그렇고 아마 장애인 단체들이 원하는 거는 이번 감염병 상황에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과 그리고 관련 기구를 마련해 주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공동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제 요즘 AI나 여러 가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제 디지털 부분에서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 코로나 시국에 더더욱 극대화가 됐고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디지털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예전에는 매장에서 직접 말하고 카드 주고 이렇게 이제 결제를 했던 부분이 키오스크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걸림돌이 생긴 거죠. 얼마 전에도 TV에서 이제 한옥에 스타벅스인가 꾸몄다는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턱이 있어서 일단 휠체어가 못 들어가는 게 있고 키오스크가 또 외부에 있어야 되는데 외부에도 없고 주문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주문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와 같은 키오스크나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에서 또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코로나 내내 발병률이 비장애인보다 우리 장애인들이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키오스크라든지 지금 이미 이제 대두된 부분이 좀 오래전에 대두된 부분이 뭐냐면은 주유소 같은 경우에
뭐 요즘 뭐 셀프, 뭐 자동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휠체어 타고 다니는 우리 중증 장애인이 이제 운전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주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이 팔이 안 닿는 위치에서 이런 그 기계 작동 이런 부분들, 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이 의식이 좋아져서 이제 휠체어 타고서도 손이 닿는 위치에 돼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이제 제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뭐 큰 얘기는 안 하지만 이 팻말로 이제 저 신분증이죠. 신분증으로 인증을 하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이런 엘리베이터 구조인데 지금 현재는 이제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은 안 하지만 우리가 또 사실은 또 이 휠체어 타고 있는 지평부에 보니까 계약직인지 휠체어 타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메가를 봤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안면 인식이 전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또 우리 시가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저는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고 자꾸 사회나 우리 시에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들을 어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정인호 회장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장애인 미래복지 정책 포럼 우리 상임대표이신 이한수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완수입니다. 저는 평생 예술을 활동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평상시 느끼기에는 우리가 예술활동은 우리가 많은 인원이 한 군데 모여서 관람을 하고 또 시청을 하고 이런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 불안한 것은 제가 안전대책에 대해서 평상시에 생각한 게 많이 있습니다. 영화관이나 미술관, 공연장, 게시방 이런 데는 만약 재난 발생 시 비장애인들은 탈출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는 것은 우리 장애인들만 예를 들어 한 군데에 10명이나 3명씩 들어갔다면 마지막에 남는 우리 장애인들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할 것인가, 이 문제가 항상 저는 고민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비상 상황 시에 재난시설 때 그 사람들이 탈출을 못할 만큼 계단에서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 방법을 여러 기관과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 이런 걸 해결해 주셨어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만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주 저도 이제 평소에 굉장히 느꼈던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재난안전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에서 가이드가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화재 발생 시 뭐 이렇게 그 소화기를 둔다든지 대피하는 요령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주로 뭐냐면은 본인 이제 가정에 본인 집에 있을 적에 이러한 부분이지 우리가 이게 활동을 사회적으로 하면서 방금 말씀 우리 이완수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화관이라든지 또 공연장 이런 문화 이런 향수를 저희가 접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이러한 그 재난 안전 시스템이 전혀 없다. 이 부분에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거기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점자 도서 관장이신 이재화 우리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대전 점자도서관장 이재화입니다. 저는 시각장애 관계되는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건물 안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행하는 데 도움이 되라고 점자블록은 잘 깔려져 있습니다. 근데 현재 점자블록은 출구에서 거의 보면은 뭐 건물, 목적지 또는 화장실 이렇게 많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이 점자블록을 어느 쪽으로 따라가야 되는지를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출구 쪽이라든지 비상구 쪽은 점자블록의 어떤 모양을 다르게 한다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한 출구나 비상구 쪽에는 어떤 이런 재난 발생 시에는 음성으로 그쪽에서 뭐 배를 올려준다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저희들이 이제 점자블록을 밟고도 가지만 벽에 보면은 그 핸드레일이라고 있습니다. 잡고 다니는 그 핸드레일에도 보면은 뭐 화장실이니 뭐 이런 표시를 해놨는데 비상구라든지 또 출입구의 방향이 이쪽이다 하고 방향 표시를 해주면은 또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이제 전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시력 약시들도 많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평소에도 출구라든지 비상구 이 방향 쪽으로는 특별히 뭐 색깔을 배경과 전혀 뭐 대비되는 색깔을 해놓으면은 표시가 잘 나지 않나. 평소에 그러면은 이쪽이 출구고 저쪽이 뭐 비상구구나 하는 이런 걸 미리 교육시키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또 어떤 그 부분의 어떤 바탕의 어떤 재질을 조금 거칠거칠하게 한다든지 해서 바닥과 재질을 다르게 하면은 이 지역은 비상구 쪽이구나 하는 이런 어떤 뭐 표시하는 방법. 어차피 공사를 해야 된다면은 비용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사할 때 그런 장치만 또 어떤 그런 보조 점자로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게 나중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제가 저는 이제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장애가 있다 보니까 가장 집에서 있을 적에 제가 이제 혼자 있다 보니까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막 공황장애가 옵니다. 정전될까봐. 그러면 침대를 올리지 못하고 꼼짝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있다 보니까 호흡도 이제 그때는 안 오더라고요. 식은땀도 나고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장애는 나 정도는 돼야 장애인이지 나보다 더 힘든 장애인 없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근데 오늘 우리 이재화 회장님께 말씀드리면서 같은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도 이 점자블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휠체어 타고 갈 적마다 요놈 때문에 이게 바퀴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왜 거리직거리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사실 가끔 합니다.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끼리도 서로의 장애를 그만큼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물며 우리 비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의식 이런 차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새삼 제가 또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저도 다시 한번 느낀 부분들이 진짜 화재 시에 이게 점자블록이 있어서 방향은 있는데 그냥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고 냅다 안으로 가면은 어떡합니까? 이게 출구 쪽으로 가는 방향인지 적어도 그걸 알아야 이거 방판이잖아요. 이쪽으로 가면 죽거나 저쪽으로 가면 살거나 그런 부분은 좀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은 참 좋은 그러한 부분이 될 텐데 하는 그러한 좋은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우리 포럼 고모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비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이 장애인 관련 이 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고문으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저는 그 경찰서장을 한 5번 했습니다. 대전에서도 서부 경찰서장, 중부 경찰서장 했고 하면서 우리가 그 안전에 대해서는 이 경찰하고 지금 소방이 많이 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도 이번에 그 2월 3일 날 국회에서 재난안전 공청회를 이명수 의원 주재로 해가지고 이번에 하게 되는데 또 제가 패널로 거기를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황경아 위원님께서 좀 앞서가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만드신 거 보면. 근데 저는
비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이제 깊은 애로사항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 재난안전에 대한 매뉴얼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경찰서장하고 할 때 보면 장애인에 관련된 그 재난안전 매뉴얼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우리 시의원님 한 분이 우리 장애인하고 비장애인하고는 똑같은 그런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했지만 그건 원론적인 이야기고 사실은 우리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로부터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우리 교육을 받았고 또 여성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런 보호를 이 비장애인들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두 분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재난을 보면 우리가 경험한 재난이 있고 경험하지 않은 재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재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지만 이태원 사고 같이 경험하지 않은 그런 재난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단발적으로 하는 이런 정책보다 우리 두 분 과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최초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장애인 안전대책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외국의 복지 선진국 사례들도 벤치마킹하고 그리고 우리 이제 시도에서도 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재난안전 대책에 대해서 잘 개발이 되어 있는데 그런 걸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 대전시가 이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장애인 안전대책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이게 전국으로 파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멋진 대전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 고모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난 268회 때죠. 우리 시정 질문에 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님 역시 답변하시기를 재난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할 그런 이런 마음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저한테 찾아와서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우리 완전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거기에 장애인 아까 정자 블록이라든지 레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장애인까지 같이 서로가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지적이 뭐냐면은 사실 장애인과에서도 제가 지난 복지국장에게 주문을 했던 부분이 지난 행감 때 했던 부분이 뭐냐면은 보건 이쪽 감염과 쪽하고 우리 장애인과하고 서로 이 연동이 소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감염과에서는 감염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있지만 장애 쪽은 잘 모르니까 또 우리 장애 쪽에서는 감염 쪽이 모르니까 서로가 이걸 공조를 해주면 잘 진행이 우리 정명 회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 관련돼서 많은 어려움이 조금 덜 있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서 TF 팀이 좀 만들어져서 조금 더 대전에 대전에 등록된 장애인이 7만 약 2,0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7만 2천이 조금 모자라는데 거기에 등록 안 된 이런 장애인까지 합치면 그리고 가족까지 합치면 저는 25만 이상이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에서 좀 우리 대전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영역이라고 봅니다. 우리 고모님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남대 박경순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남대학교의 박경순입니다. 저도 그 장애인입니다. 저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양쪽 다리를 잃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그 의족을 착용하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 중도 지체 장애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약 한 26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이제 보면은 그 비율로 보면은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이제 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우리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약 한 80% 정도가 후천적인 요인, 즉 사고라든지 뭐 교통사고, 뭐 질환 이런 거에 의한 어떤 후천적인 장애인으로 되는 비율이 약 한 80%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떤 고령화라든지 어떤 뭐 교통사고, 산재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된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장애인부의 출연은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미뤄볼 때 우리는 이제 다 잠재적인 장애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 보면 정책적으로 그동안에는 어떤 소수 장애인만을 위한 어떤 정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에 따라서 상당히 밀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 한 사람, 어떤 소수자를 위한 어떤 이런 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냐 보면은 경제성이나 효율성의 관점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무시가 되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이런 패러다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는 어떤 유니버셜 디자인, 그래서 어떤 보편적인 관점에서 어느 누구나 이렇게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유니버셜한 디자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경제성, 뭐 효율성의 논리가 아니라 어떤 인권의 관점,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누려야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권, 그런 거의 관점에서 어떤 가외성도 조금 더 여기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약간 행정 정책적으로 좀 약간 조언을 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 그 황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보면은 그 각 조직마다 장애와 관련한 그런 그 기능들이 조금씩 다 이렇게 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찬성의 의견을 보내고 있고, 어느 부서에서는 반대의 의견을 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사결정도 지연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대전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장 직속에 어떤 장애인 관련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각 부서로, 각 팀별로 산발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한데 거기서 묶어서 이렇게 의사결정도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 직속의 장애인 관련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의사결정의 어떤 기능을 좀 하면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어떤 것들이 좀 도출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 그 행정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성인지 예산제도 이게 이제 그 활용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성인지 예산제도 이런 것들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장애인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예산과 편성을 집행할 때 그 우리가 성인지 예산제도가 그거잖아요. 어떤 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어떤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처럼 장애인 관련해서도 어떤 예산과 편성을 집행할 때 이 예산으로 인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들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입안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난 12월에 우리 한남대학교에서 이 장애인 관련한 세미나를 한번 개최를 했는데, 이번에 또 우리 황 의원님께서 시의회에서 또 이런 그 좋은 주제로 세미나를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감사히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행정학을 전공하니까 그 거버넌스의 어떤 중요성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재난 관련한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굴할 때 단순히 뭐 시청이라든지 시의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이와 관련한 재난 안전 관련한 이슈를 발굴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떤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좀 만들고 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같이 동참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많이 활용하는 장애인 서비스 중에 하나가 그 장애인 콜, 장콜제도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그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까 그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교육의 시간이라든지 교육 횟수가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고, 제가 이제 이렇게 승차라든지 하차를 할 때 이분들이 저를 응대하거나
그 지체장애인이 저를 응대하거나 어떤 도움을 이렇게 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타당한 그런 어떤 그 대응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 장애인 그 교통약자 이동센터 거기에 소속된 기사님들에게 이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런 것들도 좀 타당하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 아까 이제 계속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매뉴얼 개발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뭐 메르스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실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고 어떠한 절차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매뉴얼도 좀 만들어가지고 실제 보급도 좀 확산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지체장애인이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의족이 이렇게 고장나가지고 좀 애를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장애인들의 어떤 뭐 보조기, 뭐 휠체어라든지 의족이라든지 이런 보조기가 갑자기 고장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뭐 119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 119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타당하게 이렇게 응대를 하고 이렇게 어떤 뭐 절차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매뉴얼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그 대학의 어떤 그 장애인의 접근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이제 뭐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 우리 대전시에 있는 그런 초중고 대학교의 어떤 장애인 접근성, 그 다음에 그 장애인들이 학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재난이라든지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그 도움이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진단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단체, 시설, 기관들이 서로가 이렇게 교류하면서 필요한 이런 이제 아젠다를 발굴해 나가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거버넌스를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많이 공감이 간 부분이고, 사실상 우리 이제 장애계에서 끊임없이 그 대통령실에 이야기해 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중앙에 이제 공동대표를 했을 적에도 마찬가지고 현재에서도 아마 추진을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면 총리실이 아니라 대통령 직속 산하로 장애인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대전시에도 장애인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앞서 우리 대전시가 특히 우리 이장호 시장님은 뭐 이렇게 다른 광역시로 가니까 따라가는 그러한 이러한 그 의정을 하시는 분은 아니고 선도적으로 저는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대통령실이 아니고 다른 광역시가 아니라 우리 대전이 먼저 선도적으로 장애인위원회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난안전 이런 부분들을 좀 이쪽에서 장애인과 그 다음에 또 안전정책 우리 그 안전정책실이 됐든 소방본부가 됐든 이쪽하고 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사실 기구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오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시장 직속 산하 장애인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그 장콜 기사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그런 민원을 사실 많이 받습니다. 상당히 불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콜을 부르게 되면 너무나 늦게 뭐 몇 시간씩 한 번은 이제 저를 만나러 왔다가 여기서 이제 콜을 부르고 기다리는데도 뭐 제가 민망할 정도로 한참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그래서 그것도 빨리 온 거라고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때그때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제 차로 움직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현장감이 제가 좀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우리 그 사회서비스원에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았는데 아마 이제 교통공사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콜택시 거치에서 운영이 되거든요.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쪽 관련된 부분에서 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애계 당사자 위주로 좀 운영위원을 좀 포진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주문을 그렇게 했고 다시 한번 그 부분에서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동 서비스는 사실상 우리 장애인들이 지난 투쟁했던 제 동료들 선배들이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장애인 복지 대한민국 이만큼 이뤄진 겁니다. 활동 구조로 그 당시에 처절하게 싸우고 이동 서비스도 처절하게 싸우고 저희들이 대동단결해서 국회의원들을 보내면서 또 만들었던 이런 현 주소가 지금 현재 저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인데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우리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거기에 종사자를 위한 이런 서비스가 이게 혼돈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도 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간다 그래도 우리 장애과에서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우리 장애인들도 사실상 우리 시가 좀 인식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다. 비장애인들이 인식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만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서도 깜짝깜짝 놀랐던 부분들이 장애인이 무슨 특권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듭니다. 근데 제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그 부분인데 근데 상대방은 그게 무슨 특권인 줄 아냐 이런 이야기를 들 때마다 제가 놀랍니다. 과연 그 선이 어떤 선인가 이게 특권인지 배려인지 당연히 해야 될 이러한 사회적인 어떤 그런 환경인지 그게 구분이 안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도 좀 바뀌는 그러한 모습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모두가 다 함께하는 뭐 유니버셜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장애인과 또 비장애인들이 함께 더불어 사는 말 그대로 그렇게 하겠으면 저희들도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정수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남성 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특수협회 남성호 회장입니다. 밤새 준비해서 재난 시간 뽑아갖고 왔거든요. 앞에서 뭐 다 말씀하셔가지고 밤새 준비한 게 헛짓거리가 됐습니다.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인데요. 재난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국민학교 시절 때만 해도 안전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동시에 화재가 난다든지 지진이 나면 수행명이 계단 하나로 움직여야 되면 오른쪽 왼쪽에 나눠지고 고개 숙이고 엎드려서 뭐 하는 뭐 그런 훈련들을 받았던 게 좀 기억이 나거든요. 매뉴얼, 주입식 매뉴얼에서 시작을 했고 그때가 오히려 인구는 더 많았어도 피해는 더 적지 않아 하는 생각이 지금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평소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이렇게 남는다는 것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장애인이든지 모두가 비장애인이든지 그런 세상에 그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매뉴얼이 만들어서 재난이나 이런 코로나19 때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으면 합니다. 그 장애인은 장애인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스스로 도전받는 자 이렇게 해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 일상이 다 도전이고 생활이 도전이고 잠자는 것 자체도 도전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안전은 정말 도전이 아니라 정말 안전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남성호 회장님도 재난 훈련 얘기를 하시면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패널들 말씀은 이제 이것으로 끝으로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므로 우리 박정석이든 패널석이든 몇 번만 질문 답변 질문은 이제
본인이 원하는 분한테 지정하셔도 되고 답변하시는 분은 이제 그분이나 아니면 다른 분이 좀 더 조회가 있으시면은 대신 답변해 주는 식으로 몇 번 질문 받고 오늘 간담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받기 전에 그래도 우리 우리 두 분 과장님 혹시 오늘 간담회에서 느끼는 이런 소감 있으시면은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시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규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장애인복지과장 김기호입니다. 오늘 장애인 질환 안전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여러 패널들 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고 그중에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아마 매뉴얼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재하시는 황교안 의원님께서도 매뉴얼이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매뉴얼과 관련돼서 파악하고 있는 건 우리 119 소방 쪽에서 하는 화재 시에 기급 탈출 매뉴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그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장애인력개발원의 영역을 의뢰해가지고 만든 매뉴얼이 있습니다. 여기 매뉴얼에는 장애 유형별로 분리를 해서 시각장애인,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이렇게 해서 4가지 유형별로 나눴고 그리고 화재 시에, 지진 시에 여러 재난 유형별로도 해놨고 어떻게 대피할지 본인 스스로 할 일, 옆에서 도움 줄 일을 매뉴얼은 아마 나와 있어서 보급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매뉴얼이 있어도 재난이 갑자기 왔을 때는 당황스럽고 해서 그 매뉴얼대로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주제에서 이제 그 말하고자 하는 그런 전담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시장님께서 이번 7월에 이제 하시면서 장애인 쪽으로 하셨던 분들이 저 공약 중에 장애인 안전 컨트롤 센터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부분이 현재는 긴급돌봄으로 바뀌어서 사회 서비스원에서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장애인이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즉시 와서 대응하고 돌봄하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부분은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보완할 부분도 있고 오늘 여러 의견 주신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거기에 반영이 되어야만 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희 시에서도 장애인 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재난 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황교안 의원께서 계속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 단체 의견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좀 발전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그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렇게 그 매뉴얼 말씀하셨고 전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 장애인복지과하고 간병관리과하고 장애인 단체 총연합회라든가 시장연합회, 부모회 이런 14개 단체가 같이 민간 협의체를 만들어서 코로나 대응도 TF를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피부로 우리 장애인분들께서 느끼는 부분은 조금 덜하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 시에서 최선을 다해서 같이 좋은 방안들을 마련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예, 안전정책과장 백별입니다. 저는 토목지 공무원이에요. 한 23년 토목지 공무원으로 좀 일해왔고요. 저희가 도시를 계획한다든지 도시를 정비를 한다든지 할 때 업무 추진할 때 장애인 분들에 대한 업무 추진 전략이 이동 편의 쪽으로 초점을 맞춰온 게 사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재난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지원 제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좀 전에 이재화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화재 시에 유도 점자불로 차별한다든지 이런 부분 아주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시민안전실에서는 그
안전 취약계층, 그러니까 여기에는 장애인분들도 다 포함되죠. 여기에 대한 환경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을 하고 지원 지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황경화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의견 잘 수렴해서 2014년도에 안전계획을 금년도에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재난 쪽에 중점 둬서 분야별 세부계획을 담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친밀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패널, 우리 그 박정석이나 패널분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몇 분만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 한남대학교의 그 문헌정보학과의 그 김보일 교수님 같이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보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장애인 도서관 쪽으로 이제 이렇게 전공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좀 이렇게 한 말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좀. 네. 네, 마이크.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김보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료 교수님 따라서 왔는데, 원래 제 석박사 전공이 다 장애, 석사 논문이 이제 장애 편의시설 쪽이고요. 박사 논문이 이제 유니버설 디자인 쪽이었고, 2015년도에 사실 제가 공공도서관 안전관리 메뉴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정말 너무 송구스럽게 이렇게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 한 줄도 없더라고요. 휠체어 장애인 같은 경우 계단도 하기 어려울 때는 그 바퀴를 고정해서 대피를 해야 된다,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한 줄만 있더라고요. 그 부분 때문에 너무 제가 들으면서 너무 이 연구를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저는 다른 것보다 제안을 잠깐 드리자면, 아까 전자도서 관장님 말씀하셨던 피난 시에 아까 다른 과장님이나 분들 말씀하셨던 거는 업고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오히려 여기가 흡입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실제 제가 공공도서관에 근무할 때, 관장 근무할 때 소방 대피 훈련을 직접 했지만 들것을 사진을 준비를 해서 들것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적자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다 아시겠지만 정형 블록과 선형 블록으로 나눠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출입구마다 표시를 한다는 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혼란스러운 발생이 되지 않을까. 단 관련 법률에 보면 대피 안내도를 부착하도록 안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사실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그냥 서면 종이 출력만 인쇄물로만 부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하는 방법을 한다면 오히려 더 기존의 법률 지침을 활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른 우리 그 교수님은 그 제안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접자블록에 이게 방해를 하게 되면 또 다른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에도 좀 일리가 있는 부분이고 충분히 근데 이제 제가 이런 거를 진행할 적에는 특히 이제 두 분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당사자 위주로 가야 됩니다. 당사자 위주로. 그래서 당사자 우리 시각장애인 당사자 이런 단체하고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네, 시간이 네. 저기요. 네. 저희들이 올 때요. 여기 공사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공사 예고 같은 것도 없고 거기에 팻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시청을 와봤어야죠. 그래가지고는 어디로 가야 할 줄을 몰라가지고 빙글빙글 뭘 돌다가요. 한 30분은 걸렸어요. 네, 거짓말 조금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그런 것 좀 예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공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에레기타에서 내리면 저 지하철 타고 올라오면 하루요 우측으로 돌면 네 그래가지고 많이 당황했어요.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돌아가서 중간으로 왔어요. 네네. 그거를 가만 이거는 뭐 산업건설과 그쪽하고 제가 한번 앞으로 공사할 적에는 그런 안내 표시판 좀 하라고 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간이 사실 좀 많이 오버가 좀 됐거든요. 오늘은 또 신년이고 그래서 좀 가볍게 그렇지만은 그냥 쉽게 넘어갈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시간을 계속 두면서 조금 더 전문성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좀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것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화이팅!